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아니, 감을 수밖에 없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소리가 들렸다. 의사들은 나를 식물인간이라 불렀고 가족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힐굽 소리가 바닥을 때렸다. 그녀였다. 내 며느리 지연. 시아버님, 오늘은 기분 좀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칼날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천천히 앉았다. 이제 그만 가실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오래 버티셨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귀는 또렷이 들었다. 그녀의 비웃음, 한숨, 그리고 속삭임. 현우는 이제 제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재산도 이름도 다요. 그녀는 내 팔을 쓰다듬었다. 이 병실, 이제 곧 제 방이 될지도 모르죠.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내 안의 피를 뜨겁게 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그녀의 독한 목소리로 다시 깨어났다. 나는 몸을 움직이려 애썼지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다짐했다. 기억하자. 이 목소리, 이 숨결, 이 향수 냄새. 언젠가 반드시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 또 올게요.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죽으면 말도 못하잖아요.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일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 귀가 아직 내 무기라는 걸. 그녀는 매일 왔다. 가족 중 유일하게 내 병실을 찾는 이는 그녀뿐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는 그녀를 헌신적인 며느리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사랑이 아닌 계산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들어왔다. 시아버님, 병원 냄새 싫죠? 그래서 제가 이 향수로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입꼬리엔 냉소가 맺혀 있었다. 그녀는 내 귀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현우는 요즘 제 말 잘 들어요. 당신 아들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몸부림쳤다. 아들 현우. 그 아이가 왜 이 여자를 택했을까? 지연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서류 봉투였다. 이거요, 유산 관련 위임장인데요. 아직 사인을 못 받았어요. 근데 뭐 어차피 곧 되겠죠. 그녀는 내 손을 잡아 펜을 쥐어줬다.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에 펜이 얹히는 감촉. 아, 못 쓰시죠. 그러면 제가 대신. 그녀의 말이 이어지자마자 펜촉이 종이를 스쳤다.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사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인연이 내 손을 써서 날 죽이려는 거야. 심장이 두근거렸다.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그걸 보고 오히려 미소 지었다. 아, 반응이 있네요? 신기하다 살아있긴 하네요. 나는 내 안에서 또렷이 다짐했다. 이 여자가 내 앞에서 웃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내 얼굴을 내려다봤다. 사람은요,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병실을 나가기 전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시아버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요. 현우는 당신 아들이지만 제 가문은 이제 제 거예요. 당신 이름은 제가 다시 쓸 거예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세어보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 손가락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다시 눈을 뜰 그날까지. 그날은 유난히 병실 공기가 차가웠다.
바깥은 봄인데 내 안엔 겨울이 머물러 있었다. 눈꺼풀 너머로 밝은 빛이 스며들었다. 누군가 커튼을 열었다. 익숙한 발소리. 지연이었다. 시아버님, 오늘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날씨가 참 좋아요. 나가고 싶죠? 그녀는 창문을 열며 웃었다. 그러다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안 되지. 아직은 안 돼. 그녀의 말끝이 싸늘했다. 나는 귀를 곤두세웠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전화를 걸었다. 네, 도 실장님. 서류는 진행 중이에요. 아, 네. 상속 부분은 현우 명의로 잠깐 돌렸다가 제 쪽으로 다시 넘기는 걸로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 현우는 몰라요. 걱정 마세요. 전 그 사람도 컨트롤하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내 아들. 그 아이는 지금 그녀 손안에 있었다. 사랑이 아닌 속박으로.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내 쪽으로 돌아왔다. 시아버님, 혹시라도 들리세요? 제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가진 사람이 바보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그 눈빛을 기억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낮은 불길이 피어올랐다. 그래. 내가 나를 이렇게 무너뜨렸지. 그럼 이제 내 차례다. 그녀는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살아계셔야 해요. 그래야 정리할 게 끝나죠. 그녀가 나가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숨을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그때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말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알았다. 이건 신호였다. 내가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다. 그건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지연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어. 그 꿈은 너무나 생생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예고였다. 며칠이 흘렀다. 의사들은 내 상태가 기적적이다라고 말했다. 신경 반응이 돌아오고 미세한 근육 반응이 잡힌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기적이라니. 아니, 복수의 신호지.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손에 커피를 들고 전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다. 시아버님,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회복 조짐이 보인대요. 그녀는 겉으로 기뻐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 작은 떨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이제 정리 다 끝나가거든요. 혹시라도 깨어나시면 귀찮아지잖아요. 그녀는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그땐 제가 더 조용히 처리할게요. 그녀의 말끝에 내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내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귀와 마음은 완벽히 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매 순간 그녀의 말 하나, 움직임 하나를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병실엔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애썼다. 피가 돌았다. 손끝이 조금씩 꿈틀거렸다. 이대로라면 곧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돌아왔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도 실장님, 네. 위임장은 내일 공증 들어가요. 근데 병원 쪽에서 회복세라네요. 일단 약 쪽은 그대로 유지해요.
강한 거. 그녀는 피식 웃었다. 뭐, 의식이 돌아와도 말 못하면 그만이죠. 그녀의 대화가 내 귀를 베었다. 약을 조작하고 있구나. 나는 이 말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통화를 끝내고 내게 다가왔다. 시아버님, 내일이면 끝이에요.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고마워요. 이렇게 오래 버텨줘서. 그녀가 나가자마자 나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내일이군. 내가 말한 그날이. 내 안의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나는 목 근육에 힘을 주었다. 미세한 움직임이 목덜미를 스쳤다. 그리고 움직였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만든 지옥 그대로 돌려줄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손가락을 완전히 구부렸다. 기적은 아니었다. 복수의 예행 연습이었다. 그날 아침 병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한 줄기 빛이 내 눈꺼풀을 스쳤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눈이 뜨였다는 걸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세상이 희미하게 흔들리더니 낯익은 병실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드디어. 입술은 아직 굳었지만 내 마음은 외쳤다. 깨어났다. 문이 열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미소를 띄었다. 시아버님, 오늘은 뭔가 다르네요? 그녀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눈을 조금 뜨신 것 같아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진짜? 아니겠죠, 기분 탓인가.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곧 다시 차가운 웃음이 돌아왔다. 괜히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결국 끝이 있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은 채 눈동자만 천천히 돌렸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두는 게 보였다. 공증 서류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도 실장님, 오늘 오후 2시요. 네, 병원 근처 카페에서요. 유산 관련 서류랑 위임장 가져갈게요. 그녀는 웃으며 속삭였다. 오늘이면 끝이에요. 그녀가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온몸에 신경을 쥐어짰다. 손가락이 조금 더 움직였다. 가느다란 떨림이 팔까지 전해졌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그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참 아버님, 현우는 오늘도 못 와요. 회사 일로 바쁘대요. 아니, 사실은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이런 장면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힘든 기억만 남으니까. 그녀의 말이 병실 공기를 식혔다.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손가락으로 내 볼을 가볍게 쳤다. 이제 곧 끝나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시아버님.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연. 처음 내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였다. 귀가 아릴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한 내 목소리였다. 그 순간 내 몸에 전류가 흘렀다. 피가 돌고 있었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오늘 오후 2시.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녀의 계획이 끝나는 시간. 내 복수가 시작되는 시간. 나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돌렸다. 침대 옆 탁자 위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다. 손끝이 그것을 향해 미세하게 흔들렸다. 닿지는 못했다. 하지만 확실히 가까워졌다. 기다려라 지연. 입술이 또렷이 움직였다. 그 말과 함께 내 심장이 강하게 2번 뛰었다.
점심이 지나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지만 내 안은 싸늘했다. 지연의 말처럼 오늘 오후 2시가 되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끝나는 건 그녀의 착각이었다. 나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몸의 감각을 하나씩 되살렸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의사도 간호사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문이 열렸다. 이번엔 지연이 아니라 간호사였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회장님. 그녀는 내 상태를 체크하더니 놀란 듯 말했다. 어머, 손가락이 움직이시네요. 잠시만요. 담당이에게 보고 드릴게요. 그녀가 급히 나가자 나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바라봤다. 전화기까지 약 30cm. 머리로 거리를 계산하며 천천히 팔을 뻗었다.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손끝이 기계의 표면을 스쳤다. 그리고 삑! 화면이 켜졌다. 나는 미세한 움직임으로 음성 녹음 버튼을 눌렀다. 지연의 독백, 통화, 조롱. 그 모든 것이 내 귀에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 남길 차례였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늘이네요, 시아버님.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나요. 이름도 재산도 회사도 전부 제 겁니다. 그녀는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래도 고마워요. 버텨줘서. 나는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이 정확히 시야에 들어왔다. 지연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지금 눈 떴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다. 지연 다 들었어. 그녀는 뒤로 물러났다. 뭐라고요?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힘이 부족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간호사, 환자 상태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내 휴대폰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다. 녹음이 멈춘 소리였다. 지연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봤다. 탁자 위 내 폰의 화면이 켜져 있었다. 녹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급히 폰을 잡으려 했지만 문이 열리고 담당이와 간호사가 들어왔다. 회장님, 눈을 뜨셨네요.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지연은 얼어붙은 채 폰을 손에 쥐지도 못한 채 그저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엔 처음으로 두려움이 있었다. 의사는 환하게 웃었다. 기적이에요. 가족분께 바로 알려드리죠. 아니요. 지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는 밖으로 나갔고 나는 그 틈에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속삭이던 그 모든 말 이제 세상이 듣게 될 거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침묵 끝에 태어난 복수의 시작이었다. 병실은 난리가 났다. 의사와 간호사가 번갈아 들락거렸고 기자까지 왔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왔다고요? 예, 거의 3년 만입니다. 가족분의 헌신이 큰 도움이 됐죠. 그 말에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제가 매일 와서 돌봤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다. 매일 와서 돌봤다고? 그래, 독처럼 말로 돌봤지.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아버님,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며칠 안에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운동 치료와 언어 재활은 병행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퇴원이라 그녀는 그게 두려운 거겠지. 지연은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문틈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퇴원은 조금 미뤄주세요. 아직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나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족분이 곁에 계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억지로 웃었다. 그럼 제가 잘 모실게요. 그녀가 병실 안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지연도 실장한테 전화했지? 그녀는 숨이 걸렸다. 네. 공증 서류. 어제 카페. 그녀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다. 그걸 어떻게 해? 나는 눈을 떴다. 내가 말한 거 다 녹음됐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건 장난이죠? 아니다. 증거는 이미 전송됐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누구한테요? 현우. 그녀는 벽에 기대며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이죠. 그 사람은 제 편이에요. 그럴까?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현우가 오늘 올 거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들을 거야. 그녀는 병실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급히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여보, 당신 아버님이 드디어 깨어나셨어. 현우는 잠시 그녀를 보더니 말없이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괜찮으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눈치를 보며 물었다. 아버님, 뭐라도 드시게요? 현우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지연 씨, 응? 이 녹음 뭐야?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현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엔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현우는 바보예요. 제가 하라면 하거든요. 유산은 제 쪽으로 넘기면 돼요. 이 병실은 곧 제 거예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건 오해야. 편집이에요.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편집이든 아니든 당신 목소리야. 지연은 내 앞에 다가와 소리쳤다. 당신이 이 짓 했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나는 조용히 웃었다. 움직이지 못해도 들을 순 있었으니까.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다. 병실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현우는 손에 쥔 녹음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버지 말씀 다 믿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그냥 조금 욕심냈을 뿐이에요. 욕심? 내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건 배신이야. 지연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병실의 불이 꺼지고 난 뒤 나는 속삭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달라졌다. 간호사들도 의사도 나를 보는 눈빛이 바뀌었다. 그들은 나를 기적의 환자라 불렀다. 하지만 나에게 그건 기적이 아니라 계획의 시작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내 곁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제 억지로 붙인 마스크 같았다. 현우 앞에서는 애써 다정한 척했지만 내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손끝은 늘 떨렸고 목소리는 한 톤 낮아져 있었다. 현우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다. 아버지, 저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의 손등을 덮었다. 그 짧은 터치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분노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입모양으로 말했다. 끝난 줄 아세요? 아직 아니에요.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모든 이들이 떠난 뒤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녀가 속삭였다. 잘도 깨어나셨네요, 시아버님.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그녀는 낮게 웃었다. 이 병실 안에 녹음기 하나 더 있는 거 몰랐죠? 그날 것도 제가 조작할 수 있어요. 증거라던 거 다 지워질 거예요. 그녀는 내 곁에 다가와 손으로 내 얼굴을 쓸었다. 이제 아드님도 제 손에서 못 벗어나요. 그 사람 내게서 떨어지면 다 잃게 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서늘했다. 그냥 편히 누워 계세요. 살아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 나는 미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그걸 보고 움찔했다. 뭐야, 지금 또 눈을 뜨신 거예요? 나는 힘겹게 속삭였다. 내가 아직 모르나 보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뭐려? 이번엔 내가 감시받고 있어. 그 순간 병실 스피커에서 삐하는 기계음이 울렸다. 병실 CCTV가 다시 작동된 것이다. 며칠 전 현우가 직접 설치한 장비였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예요? 내 말 다 녹화되고 있지. 나는 힘겹게 웃었다. 그녀는 급히 가방을 뒤지며 꺼요. 지금 당장 꺼요. 라고 소리쳤다. 문이 벌컥 열렸다. 야간 간호사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지연은 황급히 가방을 뒤로 숨겼다. 아, 아니에요. 그냥 놀라서요. 간호사가 나를 확인하고 나가자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당신 진짜 악마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만든 악마야. 그녀는 이를 꽉 물고 병실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나는 손가락을 들어 침대 옆 리모컨을 눌렀다. 기록 저장 완료라는 문구가 떴다. 나는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내가 했던 말이 세상의 귀에 들어갈 차례다. 병실 불빛이 깜빡였다. 복수의 불씨는 이제 완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틀 뒤 아침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현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어젯밤 CCTV 확인했습니다. 나는 눈빛으로 물었다. 봤느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믿을 수 없네요. 아버지께 그렇게 했다는 게. 그의 손이 떨렸다. 분노와 배신이 섞인 손.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아직은 말하지 마라. 현우는 놀란 듯 나를 봤다. 하지만 그냥 두면 아직이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끝은 한 번뿐이다. 그때를 정확히 기다려야 한다. 그날 오후 지연이 나타났다. 어제보다 짙은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한층 화려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퇴원 소식 들었어요? 내일이면 병원 생활도 끝이에요. 그녀는 옆으로 와서 내 손을 잡았다. 저도 이제 편해지겠네요. 그녀의 손이 닿자 내 손끝이 움찔했다. 그녀는 그 미세한 반응에 고개를 갸웃했다. 정말 많이 회복되셨네요. 그래. 나는 낮게 말했다. 이제 다 기억나. 그녀의 손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짓. 내 귀로 다 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연 씨, 이거 좀 볼래요?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뭐예요, 그게? 당신이 어제 병실에서 말한 내용 다 녹화돼 있습니다.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CCTV요? 그거 편집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편집? 현우가 냉소를 지었다. 그래서 원본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뭐라고요? 그녀가 다급히 나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나를 이렇게 망치려고 작정했죠. 식물인간이었던 주제에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난 죽은 게 아니라 너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난 거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현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지연 씨, 경찰에서 곧 올 겁니다. 서류 조작, 약물 투여 시도, 그동안의 통화 내역까지 다 나왔어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요, 아버님.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당신도 잘못했잖아요. 그 아들이 이렇게 약한 남자가 된 건 당신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에 병실 공기가 얼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렇지. 나도 그걸 알고 있다. 눈을 뜬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하지만 내 죄는 반성으로 갚고 너의 죄는 법으로 갚게 될 거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끝까지 강하시네요. 그래. 난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뒤돌아섰다. 그럼 끝까지 버텨보세요. 문이 닫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현우가 내 옆에 앉았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난 걸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왜요? 복수는 상대가 완전히 무너질 때 끝나는 거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지연이 법정에서 울고 있었다.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녀의 눈엔 후회가 아닌 분노가 남아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도 말했다. 내가 흘린 눈물, 이제야 무게를 알겠지. 며칠 후 퇴원 수속이 끝났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병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하얀 벽, 차가운 기계음,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난 공간. 이곳에서 나는 죽었고 또 살아났다. 현우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갑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현우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묵묵히 휠체어를 밀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또렷하게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연, 내가 만들어준 지옥에서 이제 내가 나간다. 하지만 넌 거기로 들어올 차례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현우는 거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법무법인에서 보낸 공식 문서가 있었다. 아버지, 경찰 쪽에서도 증거 확보 다 됐답니다. 약물 조작, 상속 문서 위조, 통화 내역까지 모두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직 방심하지 마라. 그 여자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현우가 문을 열자 문 앞에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에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아버님, 퇴원 축하드려요. 그녀의 미소는 불안정했다. 현우, 잠깐 나가줄래?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그래, 아버지. 금방 올게요. 문이 닫히자 거실엔 우리 둘만 남았다. 지연은 천천히 꽃을 내려놓았다. 이 꽃 병실에 못 들여서 아쉬웠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제 가라. 내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녀는 웃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왜 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눈을 좁혔다. 내가 올 거라 예상했으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저 이제 끝났어요. 변호사도 돈도 아무도 제 편이 없어요. 내가 자초한 일이다. 그렇죠. 근데요, 아버님.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요? 제가 조금 욕심냈을 뿐인데.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욕심이란 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든다. 하지만 내 욕심은 남을 죽이려 한 죄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죽이려다 실패했죠. 근데 어차피 아버님은 이미 죽은 사람 아닌가요? 식물인간이었잖아요. 그때 죽었어야 했어요. 그녀의 말에 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래, 그땐 죽었지. 하지만 다시 살아난 이유가 하나 있다. 복수하려고요? 아니, 진실을 보여주려고.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거실 TV가 켜졌다. 화면 속엔 지연이 병실에서 한 말들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다. 현우는 제 말 잘 들어요. 이제 곧 다 제 거예요. 죽기 전에 정리해 주셔야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디서? 병원 CCTV 원본이다. 이미 복사본은 세 곳에 맡겨놨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협박이에요. 아니, 내가 만든 진실을 보여주는 거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다. 당신 인간 아니야. 그래, 내가 만든 괴물이지. 그녀는 뒤돌아 도망치듯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나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지연이 떠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느꼈다. 그녀가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창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자고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커튼 사이를 젖히자 지연의 차가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다. 시동이 꺼지지 않은 채로. 나는 피식 웃었다. 역시 쉽게 끝낼 여자가 아니지.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출근을 준비하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추가 검진 있다고 연락 왔어요. 같이 가실래요? 괜찮다. 나 혼자 있을게. 지연이 혹시 찾아오면 문 열지 마세요. 걱정 마라. 그 여자가 찾아오면 이번엔 끝이지. 현우가 나간 후 나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녹음기와 USB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엔 지연이 병실에서 했던 모든 말, 그리고 CCTV 원본 영상이 있었다.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았다.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모니터를 보니 예상대로 그녀였다. 지연, 검은 코트를 입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이제 오겠다고 생각했지. 끝내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했다. 끝이라 나는 미소를 지었다. 누구의 끝이지? 그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흰 봉투였다. 이건 제 손으로 쓴 사과문이에요. 언론사에도 전달됐고요. 제가 한 짓 다 인정하려고요.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제 와서 왜?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보다 제가 너무 두려워요. 당신 눈이 아직도 날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은 죽지도 않고 나보다 더 강하게 버티더라고요. 나는 묵묵히 들었다. 후회하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잖아요. 맞다. 하지만 내가 인정했다면 그게 시작이다. 그녀는 손을 떨며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그 대신 현우한테만은 나쁜 여자로 남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한때 진심이었으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엔 미세한 진심이 비쳤다. 현우는 내가 뭘 했든 다 알 거다. 하지만 용서할진 모르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게 마지막 인사네요. 그래. 이제 돌아가라. 네. 그녀는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나는 말했다. 지연. 그녀가 멈춰섰다. 내가 내 아들을 속였을 때 난 분노했지만 이제는 안타깝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날 밤 현우가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 지연이 경찰서에 자수했다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지연이 자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랑 마지막 통화를 했대요. 번호가 아버지 방 전화로 찍혀 있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겠지. 현우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천천히 담담히 말했다. 그 아이는 끝내 나를 시아버님이라 불렀지. 그 한마디에 난 이미 승리했다. 며칠 뒤 아침 뉴스에 그녀의 이름이 나왔다. 상속 조작 혐의로 회장 며느리 자수. 그 한 줄이 화면 하단에 깜빡였다. 현우는 식탁에 앉은 채 그 뉴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아버지, 이게 정말 끝일까요? 아니.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끝은 용서가 시작될 때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전 아직 용서 못하겠어요. 괜찮다. 나도 오래 걸렸다. 거실 한켠엔 지연이 두고 간 봉투가 있었다. 그녀의 사과문.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욕심냈고 그 욕심이 한 사람의 생을 짓밟았습니다. 이 죄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그 안엔 울음이 묻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현우야. 네.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제 내 뒤를 따를 필요는 없다. 넌 내 인생을 살아라.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저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속지 않으면 그건 성장이다. 그날 오후 나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등을 덮었다. 오랜만에 공기의 냄새를 맡았다. 살아있다. 이 단어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시간, 지연의 말 하나하나가 내 피를 돌게 했고 그 분노가 내 생명을 되살렸다. 그건 아이러니한 구원이었다. 문득 정원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구두 소리. 나는 뒤돌아봤다. 지연이었다. 교도소 수의복을 입고 교도관의 동행 아래 서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면회 허락받았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교도관이 멀찍이 떨어지자 그녀는 천천히 내 앞에 섰다. 얼굴엔 화장이 없었고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부드럽고 낮고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렸을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알겠나? 네. 그건 사랑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불안이었어요. 언제든 버려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날 미워하면서도 끝내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죄는 죽지 않는다. 그건 평생 짊어지는 거야. 그녀는 눈물을 훔쳤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야 제 죄를 느껴요. 그럼 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시간이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교도관이 다가와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안엔 묘한 평화가 있었다. 그녀도 결국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 위에 구름이 흘렀다. 햇살이 내 얼굴을 덮었다. 그 온기가 오래전 기억처럼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구원은 이제 시작이구나. 지연이 떠난 뒤 집안은 낯설게 조용했다. 복수의 끝은 허무함이었다. 소리도 분노도 그 어떤 격정도 남지 않았다. 대신 깊고 묵직한 공백이 찾아왔다. 나는 거실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바닥에 부드럽게 번졌다. 그 빛 위로 낙엽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간의 죄도 결국 이렇게 내려앉는 걸까?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아버지, 지연이 오늘 형 확정됐어요. 그래. 징역 8년.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받을 만큼 받았구나.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지연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하얀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시아버님께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은 미워하는 만큼 그 사람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걸. 당신을 미워했던 시간만큼 저는 제 안의 괴물과 싸워야 했어요. 그 괴물을 만들고 길들인 건 결국 저였죠.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니까요.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글씨 한 줄 한 줄마다 그녀의 후회와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안에서야 비로소 자유를 얻은 것처럼 느껴졌다. 현우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이제 진짜 끝인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끝이란 건 언제나 늦게 오는 거다. 하지만 그래, 이젠 숨 쉴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나는 다시 병원 앞을 찾았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병동 앞, 그때의 내 병실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곳에서 들었던 그녀의 말, 이제 곧 다 제 거예요. 그 말이 메아리처럼 스쳤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미워지지 않았다. 나는 병실 창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지연. 그녀가 나를 미워했기에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녀가 내 귀에 독을 속삭였기에 나는 끝내 눈을 떴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복수가 내게 남긴 것은 분노가 아니라 생의 이유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너도 언젠가 내 삶의 빛을 찾길 바란다. 며칠이 지나고 늦가을 바람이 거리를 스쳤다. 낙엽이 인도 위를 구르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여전히 하루 한 번 정원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했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 온도 차가 마치 인생 같았다. 따뜻함 속에
늘 한 줄기 냉기가 있다. 그날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현우가 회사 일로 바쁘다며 며칠째 늦는다고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몸보다 마음이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우편함에서 우편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집사가 봉투를 들고 아내게 건넸다. 회장님, 교도소에서 온 편지입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봉투에는 발신인 지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또 편지구나. 나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봉인을 뜯었다. 시아버님, 저희 교도소에서는 매달 자기 반성서를 씁니다. 이번엔 제 인생을 다시 돌아봤어요. 처음 당신의 아들 현우를 만났을 때 저는 사랑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구원받고 싶었던 욕심이었어요. 저를 봐주세요, 시아버님. 이제야 조금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내 가슴을 울렸다. 이제야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펜을 들어 답장을 썼다. 지연,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그 죄를 짊어지고 사는 법이다. 하지만 죄를 인정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살아라. 내 인생을 새로 써라. 답장을 마친 뒤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손끝이 떨렸다. 복수가 끝난 후 용서를 배우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자 현우가 돌아왔다. 아버지, 또 편지 받으셨어요? 그래. 지연이요? 그래. 그녀를 용서하신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라기보다 이제 미워할 힘이 없을 뿐이다. 현우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이제 정말 강해지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강해진 게 아니라 아파본 거다. 사람은 상처로 자라는 거니까. 그날 밤 나는 다시 병실 시절의 꿈을 꾸었다. 그때와 달리 이번엔 아무도 욕하지 않았고 지연도 웃고 있었다. 그녀가 병실 창문을 열며 말했다. 이제 됐죠, 시아버님? 나는 꿈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됐다. 잠에서 깨어나자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복수는 나를 살렸고 용서는 나를 구했다. 겨울이 찾아왔다. 하얀 눈이 천천히 내려 정원의 나무가지에 쌓였다. 모든 소리가 눈 속에 묻히듯 세상은 고요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다. 한때 이 병실 창문으로 보이던 세상은 나를 버린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창밖이 나의 구원이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겐 모든 게 선물처럼 보이는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우가 문을 열자 검은 코트를 입은 교도관 한 명이 서 있었다. 회장님께 전달해달라는 편지입니다. 봉투엔 낯익은 글씨체가 있었다. 지연.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제 진짜로 용서해 주세요. 짧은 글이었지만 그 한 줄이 내 마음을 오래 흔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죽은 사람 취급당하는 기분 어떤지 알아? 그때의 독한 대사가 이제는 이상하게 부드럽게 들렸다. 나는 창밖으로 눈을 바라보았다. 하얀 세상 모든 게 덮여 있었다. 과거도 죄도 복수도 모든 게 눈 속에서 조용히 묻혀갔다. 그래, 이제 됐다. 나는 편지를 불빛에 비춰보았다. 종이 위로 그녀의 마지막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이제는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읽혔다.
현우가 다가와 물었다. 아버지, 무슨 편지였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사람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야. 잠시 후 눈이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휠체어를 돌려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하얀 눈이 유리창을 덮으며 바람에 부딪혔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죄의 속삭임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지연아, 널 미워해서 내가 살았고, 이제 용서해서 내가 평안해졌다. 눈이 멋자 하늘에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모든 소리가 멈췄다. 분노도 원망도 고통도 사라지고 남은 건 단 하나였다. 고마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자 정원 위의 눈송이 하나가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복수는 그렇게 끝났고 나는 그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졌다.